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뇌융합 미분과학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현재 아주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박서현, 박도죽 남매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GPT 모델을 활용한 독일어 문장 교정기를 먼저 이번에 소개를 하고 LLM을 어떻게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고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하였는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먼저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드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연구 몇 사례를 소개한 후에 실험에 대한 설계 그리고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한 동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관점을 갖기 위해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이런 외국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모국어가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특히 독일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서 학습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쉬운 매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예전에는 못했던 그런 분야들까지도 AI가 대체하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 학습자가 혼자 유독 하기 어렵고 또한 교수자가 이 피드백을 주기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쓰기 영역을 돕고자 AI 장문 교정기를 작년 여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 웹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에 어떤 틀린 오류가 있는 문장을 입력을 하고 분석을 눌러보면 네, 여기에서는 이히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ge여야 된다, get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법 교정기를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외국어 학습 환경이 주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읽기, 듣기, 이렇게 입력 자체에 대한 학습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어 학습자들은 이 문법 교정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이 장문한 독일어 문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AI 장문 교정기는 GPT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졌고요. 이 서비스 내부에는 학습자가 쓴 독일어 문장의 오류를 수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라는 프롬프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여기에 자신이 쓴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프롬프트와 함께 GPT를 작동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문법 교정기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용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전국적으로 사용자 수가 늘어서, 전국적으로 사용을 또 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여서 한 달에 6,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장문 교정기를 좀 더 성능이 좋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문 교정기를 직접 써본 결과, GPT 모델이 종종 뭔가를 잘 설명을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를 나타낸 데에는 유독 어떤 오류 유형을 특정하게 설명 잘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요. 또 혹은, GPT가, 학습자 수준이나
수준에 따라서 또한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PT의 답변을 과연 그 학습자 수준이나 혹은 오류 유형에 따라서 그 답변의 다른 양상들이 보이는지 GPT 답변을 평가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능을 찾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GPT 3.5 그리고 4 두 가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실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GPT 모델이 얼마나 피드백을 잘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독일어 학습자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어 학습자의 데이터는 메얼린 코퍼스에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 메얼린 코퍼스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체코어를 L2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모은 코퍼스입니다. 편지 쓰기 과제에 글쓰기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코퍼스에서는 문법적 요소나 아니면 어떤 걸 틀렸는지, 오류 유형에 대한 거, 그리고 학습자의 성별, 그리고 모국어, 이런 다양한 요소를 다 분류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퍼스에서 GPT에게 제시를 할 100개의 문장을 코퍼스에서 추출을 하였고, 총 24개씩 4개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서법 오류는 이렇게 철자가 틀렸다든지 혹은 대소문자 등의 오류를 나타내고요. 문법 오류는 형용사나 동사 등의 어미 변형과 같은 문법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휘 오류는 알맞지 않은 어휘를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오류는 이렇게 하나 한 문장 안에서 지젠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do에 대한 말을 썼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GPT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그 결과와 가까운지를 각각 다르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넣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롬프트의 맥락을 학습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인컨텍스트 러닝에 관련된 학습 기법에는 COT와 퓨전 러닝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도 원래 그랬었고요. 보통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죠. 다음 홀수들의 합이 짝수인가요? 하고선 답변을 기다리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할 텐데요. 여기에 만약에 COT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홀수들의 합이 짝수인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순차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을 COT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홀수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중 홀수는 이것이니 이것의 홀수의 합을 합치면 이것이 됩니다. 라고 그냥 정답만 짝수가 아니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의 순차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을 CO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GPT가 대답해주기 원하는 그런 형태를 어떠한 예시로서 보여주는 것을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 제로샷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 라는 것을 2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투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CO2랑 퓨전 러닝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프롬프트는 COT로 설계를 하였고, 문장을 제시했을 때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수정하고 왜 그렇게 고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얻었을 때 이전 호출과 다음 호출이 독립돼서 호출되도록, 그러니까 서로의 답변에 간섭이 없도록 통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프롬프트 안에서 물론 이제 프롬프트 안에서 계속 연달아서 학습하는 그런 기법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나의 프롬프트에 여러 번 이제 제시를 할 경우에 이전 프롬프트가 점점 잊혀진다거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네, 독립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GPT 모델의 특성상 매번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서 한 문장당 3번씩 답변을 얻었고 평가 결과는 3번의 답변의 그 평균 값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올바른 문장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오류 교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올바르게 하였는지 설명 부분. 그래서 이 2가지 차원으로 평가를 하였고 완전히 틀리면 0, 그리고 맞으면 1, 부분적으로 맞으면 0.5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GPT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버전의 3.5와 그리고 유료 버전의 4, 이 2가지를 비교를 하였고요. 또 샷을 추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샷을 추가한 것으로 비교를 하였는데요. 4샷으로 한 이유는 각 4가지의 유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마다 하나의 예시를 넣어서 총 4개의 예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LLM에 대한 이 전반적인 성능을 보여드리면 정서법을 91%로 가장 잘 수정해 주었습니다. 문법과 일관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잘 수정해 주기는 했는데 유독 이제 어색하거나 알맞지 않은 어휘 부분이 가장 좀 잘 못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드라지는 특징은 수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주었는데 올바른 문장을 제시를 하는 거는 그래도 잘 했는데 그보다 설명을 하는 것은 다 그만큼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부분은 박세진 논문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박세진 논문에서도 문법 오류는 모두 수정이 되어 있었지만 설명의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현상과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같은 조건의 오류 문장을 넣어서 얻은 답변인데요. 둘 다 GPT 3.5에 제로샷을 한 것이었고요. 문장은 eine Prüfung이라고 해야 되는데 einen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여기에 먼저 eine라고 해서 수정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 또한 einen 대신에 eine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맞아요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GPT 3.5와 제로샷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답변에서는 eine라고 이렇게 고쳐야 해요. 올바른 건 이거예요. 라고 제시는 잘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sehr gut 이러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샷에 따른 GPT 모델의 성능입니다. GPT 3.5, 4 그리고 샷을 추가하지 않은 제로샷과 그리고 샷을 추가한 4샷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4샷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제로샷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GPT 3.5보다 GPT 4에서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비교를 해보면서 유료 쓸만하다, 돈 내고 쓸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확실히 이 설명에서는 절반밖에 못한다는 거는 정말 크게 설명을 많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설명을 하는 이런 GPT 3.5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4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샷을 추가했을 때 3.5에서는 샷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예리하게 몇 가지를 더 잘 잡아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4에서도 샷을 추가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샷을 추가하니까 문장 자체는 잘 고쳐줬지만 설명을 오히려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GPT-4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히려 샷을 추가했을 때 더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COT라는 것이 수학과 같은, 아까처럼 수학과 같은 이런 순차적인 논리가 있는 그런 태스크에 있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하지만 독일어 교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퓨샷에 제시한 설명이 기존 설명을,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추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류 유형별 GPT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인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법 오류, 이 부분이 GPT-4에서 문법 오류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샷을 추가했을 때 GPT-4에서 샷을 추가를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좋았던 성능이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또 3.5에서는 둘 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5에서는 똑같은 프롬프트에서 오히려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이것은 문법 오류에서 나타난 바였고요. 어휘 오류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GPT-4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어휘 오류 부분이 가장 못했었는데요. 성능이 가장 안 좋았는데 이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부분이 샷을 추가하니까 오히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GPT 3.5에 있어서는 샷을 추가하니까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같은 프롬프트를 쓴다고 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도 않고 동일하게 부정적인 효과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따른 성능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도 그 레벨별 코퍼스 데이터가 이 초급이랑 고급은 적은 문제로 인하여서 그 수를 고르게 컨트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보았을 때는 고급 학습자의 오류를 초급 학습자의 오류보다는 조금 더 잘 고쳐주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국세라의 논문에서도 GPT 모델은 초급 학습자에 적합하다라고 한 그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그런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한 연구에서는, 먼저 오류 교정 자체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모든 오류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다 하진 못하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조금씩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는 것을 보였고요. 또 GPT는, 오류 유형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한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당연할 수도 있는데 GPT 3.5보다는 4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류 교정에서는 4샷이 제로샷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오히려 설명을 할 때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경향성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특이하게 봤던 것처럼 같은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3.5에선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4에다가 넣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4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또 3.5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장문보다 초급 학습자의 장문을 조금 더 잘 교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해보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오류 문장을, 수가 좀 적으니,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GPT 이외에 다른 생성형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3.5와 4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모델로도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류 유형 중에서 활용적인 유형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그 단 문장 이상의 2가지 문장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를 넘어서 글 단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오류 유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고요. 또 이 글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또 학습자의 음성을 교정해보면은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이거 연구해보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이제 아이디어 가져가서 연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이 LLM이라는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독일어 교육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또 실제로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더 넓은 시야를 가져서 이런 기술들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발전시키고 활용한다면 학습자들 또한 또 그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린 교수가 조금 나와서요. 제품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4가지 그 요소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먼저 챗 GPT가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독일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 설명이 좀 필요한 거는 포샵과 그 영샵, 제로샵. 여기에 대한 설명 제가 좀 놓쳤나 봐요. 그 설명 좀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샷은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을 샷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래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어떤 예시를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길 원해 라고 이제 제안하지 않고 그냥 답변해 줘. 짝수 맞아 아니야? 보통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롬프트 이걸 통째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입력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면 출력으로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길 바래 라고 예시를 집어넣는 것을 그것을 샷이라고 하고요. 샷을 아예 넣지 않고 이렇게만 질문했을 때가 제로샷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샷을 이런 식으로 한 번 추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샷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번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해를 더 잘하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시를 2번 보여주게 되면 투샷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형별로 하나의 샷이 예시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원래 맞습니다. 여기는 그걸 포샷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유형별 원샷으로 느껴지거든요. 하나의 유형별로. 그분. 네, 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정해진 방법은 따로 뭐 이래서 이래야 한다라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4개의 예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4개의 예시이기 때문에 포샷을 볼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유형별 원샷이라고도 저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델이 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은 4가지의 예시로서 하였지만은 각각의 예시에 대한 거는 하나씩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에서 뚜렷한 그 포샷으로부터의 성능 향상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퓨샷이라는 개념이 꼭 이게 한 가지 예시해야 된다, 4가지 예시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퓨샷 예시를 포함시켜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실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 오류별로 어떤 샷들을 넣으셨는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그것까지. 그거에 따라서 설명이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3.5의 경우에 샷을 넣으면 설명에 대한 이게 샷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오류가 있는데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샷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네들이 이제 유사하게 대답을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샷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답변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실험 결과에서 GPT가 어휘 오류를 제일 못 잡았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원래 그 플루언시를 잡기 위해서 만든 엔진인데 네, 제 생각엔 어휘 오류를 제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성능이 낮아서 어휘 오류라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했었는지가 궁금했고 근데 매체이랑 좀 이해는 돼요. 근데 네, 예문이 기왕이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갖다 놓고 거기서 A라는 어휘 대신에 B를 바꾸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문법 오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아까 추후 연구 계획에서 오류 유형의 확장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류 유형을 예를 들면 화형론적인 그런 오류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뭐 상용 제품이 그래머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특히 지금 두 분이 만드신 이게 어떤 문법적인 오류를 더 잘 잡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잡는 게 어그리먼트 아니면 뭐 주로 어그리먼트겠죠. 그런 오류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법 오류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순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하신 다음에 한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제가 홍석수대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자랑스럽고도 훌륭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더 이렇게 다양한 오류 유형만 해볼 생각을 했는데, 네, 문법을 워낙 또 잘하니까, 네, 문법 자체 중에 또 무엇을 유독 잘하는지, 네,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해를 하면 그걸 오류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연유로 여기 어휘 오류를 인식을 못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 오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정의 같은 거를 입력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거였나요? 연구한 거랑 지금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건 조금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거에는 넣어져 있습니다. 오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 오류 유형, 그 부분에 대한, 또 고려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연구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오류 유형을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오류 유형인지까지 제시를 해줘라는 그런 설명까지 더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문법, 정서법은 어떤 것이고 이게 설명이 다 집어넣어서 프롬프트에 넣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질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